그래서 이 메이커 탐구 생활은 시장 탐구, 도구 탐구, 재료 탐구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편이 이미 공개가 됐어요. 오프라인 구매, 온라인 구매로 했는데 사실은 원래 시장 탐구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이소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그러니까 일명 이제 천원샵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생활용품을 많이 쉽게 살 수 있는데도 보고 하려고 했다가 뒤에 도구랑 재료 탐구에서 내용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서 시장 탐구는 그냥 여러분이 가서 보세요라는 마음으로 시장 탐구를 했는데, 그래서 온라인 사이트 구매 같은 경우에는 저 정말 한 거의 20개 정도의 그냥 그런 만들기를 살 수 있는 사이트를 그냥 훅훅훅훅 보여주고 끝나고, 그리고 오프라인 구매에서는 이제 제가 많이 다녔던 공간들을 소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는 남대문 알파 본점입니다. 사실 촬영했던 영상 중에 가장 많이 시간과 노력을 뺏긴 영상은 이 영상이에요. 다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남대문과 홍대는 가서 얘기할 때 이런 영상을 찍어도 되냐라고 얘기도 하고 찍었고요. 재료를 어디서 구매하나요? 시장 탐구 1편에서는 오프라인 시장 몇 군데를 소개합니다. 혹시 서울이 멀다면 여러분 집 근처에 그래서 실제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서울에 안 계세요. 그러면은 저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이렇게 댓글이 달려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라도 이제 이런 거 가는 길도 안내하는 영상을 준비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실제로 이 남대문 알파 본점에는 정말 진짜 건물 4층짜리가 그냥 문방구라고 보시면 돼요. 꽤 오래됐고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재료가 많아서 혹시 재료의 이름을 모르시면 가서 보면서 이름을 공부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를 백업 파이프라고 부르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거든요. 아, 이걸 큐방이라고, 큐방이 뽁뽁이에요,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 네, 그런 걸 큐방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 시장은 그리고 이 남대문이 사실 재료적으로는 남대문이 더 많은데요. 이 호미하방 홍대에서는 전문가용이 많아요. 그래서 재료를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니까 전문가용은 오히려 남대문보다는 여기가 더 많이 취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특히 저런 클레이 같은 거 아니면은 이제 건축에서 미니 모형 만들 때 사용하는 것들, 이런 거 전문적인 거는 호미화방 쪽에서 더 많이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종이와 액자, 아이소 핑크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홍대에서 놀다가 사실 홍대 가가지고 맛집 찾아가고 뭐 하고 하잖아요. 여기 주말에도 다 열어요. 가서 한번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동대문 부재시장은 사실은 저기를 찍기 너무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사실 허가를 받으려면 저 집 하나를 다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크게 스케치하는 정도로만 찍었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영상을 보고 대리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분들이 이런 건 여기서 파는구나 하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액세서리나 부자재, 뭐 가죽, 지퍼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일요일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그래도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도 DIY가 그래도 요즘 좀 유행이라 주말에 토요일날 가면 생각보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도구 탐구인데요. 사실 도구 탐구도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서 어떻게 시작을 할까 하다가 가장 기본적인 풀, 가위, 칼, 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이 메이커 탐구 생활을 처음 올렸을 때 이제 저의 대부분의 영상은 3D 모델링, 3D 프린팅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첫 영상인가 아마 댓글이 달린 게 그런 거였어요. 다음 쌤 왜 갑자기 풀가위 해요? 막 어려졌어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올리신 분이 한 번 댓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지금은 풀가위를 하고 있지만 이제 점점점 도구가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도구로 스텝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고요. 근데 재밌었던 거는 저 버니어 캘리퍼스 편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4가지가 영상에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한국 메이커 모임이라는 곳에 올렸는데 4가지나 있는지 몰랐대요, 사람들이. 다들 많이 써야 2가지, 앞에 뒤에.
또는 그래야 세 가지인데 이제 턱을 이용해서 재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른들도 자기가 모르고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지금 보시는 여기 여러분과 버니어 캘리퍼스는요 측정 도구예요. 뭔가 사이즈나 수평이나 각도나 측정 도구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한 거는 칼이나 가위, 펀치는요, 자르는 도구죠. 절삭 도구죠. 뭔가를 잘라내는 도구들 편만 했었고, 그다음에 테이프, 글루건, 풀과 본드는 이제 붙이는 재료로 해서 했었죠.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현재까지 지금 이제 메이커 탐구 생활을 올린 지가 그래도 한 3개월이 좀 넘었는데, 현재까지 가장 조회수가 많고 인기가 많은 영상은 글루건입니다. 글루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글루건을 좋아하는지는 생각이 있긴 한데, 메이커 탐구 생활 도구 탐구 6편 아트 글루건. 잠깐 글루건 사용이 서툴다면 옆에 항상 물을 준비해 주세요. 저 물을 준비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크기의 글루건을 준비했는데요. 글루건은 여기 보이는 이 글루실이 앞에 뜨거운 사실 이런 대형 글루건이 훨씬 더 온도가 높습니다. 이 녹아서 나온 글루는 사실 굉장히 뜨거워요. 혹시라도 손에 잘못 노출이 됐을 때는 옆에 물을 준비했다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알겠죠? 그 중학생을 보고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단에서 한 거고요. 작은 심을 사용하는 글루건이 덜 뜨겁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뜨거우니까 사용할 때는 주의하세요. 글루건에서 바로 나온 글루는 아직 굳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미줄처럼 다들 저렇게 글루건을 쓰시면서 이렇게 막 닦아요. 글루를 깨끗하게 근데 예쁘게 쏘는 방법은요. 글루를 이렇게 돌려서 하면은 똑하고 끊어지거든요. 거미줄이 생기지 않고 똑하고 끊어질 수 있어요. 굳지 않은 글루는 이렇게 마른 손으로 만졌을 때 묻어납니다. 뜨거울 때는 잽싸게 글루 닦아줘야 해요. 글루를 짜고 20초에서 30초 사이 잠시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른 손이 아니라 젖은 손으로 글루를 눌러주면 따뜻하지만 아직 굳지 않은 글루를 꾹꾹꾹 눌러서 더 단단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사실 글루를 일정한 두께로 쏟는 게 힘든데요. 그래서 저는 손 다음에 잠시 기다렸다가 이렇게 물을 묻힌 손으로 꾹꾹꾹 눌러서 잘 붙여 저렇게 하면은 잘 붙는 것도 있지만 사실 모양도 좀 깔끔해집니다. 조금 그런 것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렇게 쓰긴 하는데, 이렇게 글루를 조금 짜서 글루건 심을 저렇게 붙여서 넣어버리면은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또 막 이렇게 잡고 쏘시잖아요. 그래서 딱 붙어버리는데요. 글루건을 깨끗이 제거하는 방법은요. 약국에 가서 소독용 알코올을 구매합니다. 한 1,000원이면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알코올을 제거하고 싶은 글루건에 조금 부어준 다음에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글루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글루를 알코올이 아니라 그냥 칼로 힘으로 막 자로 떼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손 다치신 분을 봐가지고, 그래서 제거하는 방법도 얘기를 해야겠구나. 굳은 글루는 다시 열에 녹을 수 있습니다. 공업용 드라이기, 피팅건이나 아니면 집에 출력 좋은 헤어 드라이기로 글루를 다시 녹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글루건은 열에 반응하는 재료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제일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반응이 없지만 글루건이 만능처럼 사용이 되다 보니까요, 다 붙여버려요. 근데 글루건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재료가 있거든요. 저거 몸에 안 좋아요. 플라스틱 가스예요. 저 쓰시면 안 돼요. 근데 그냥 글루를 붙여야지 하고 급해서 이제 붙이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글루건 심에는 일반적인 하얀색 말고도 다양한 색상이 있는데요. 글루건으로 가은쌤이 만든 재미난 작품들은 번외편에서 만나요. 아직
아직 저 번외편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글루건이 가장 많이 인기가 있는 영상 중에 이유인 하나는 실제로 외국에도 글루건 해킹이라고 치면은 뭐 글루건으로 신발 만드는 거, 뭐 모자 만드는 거, 뭐 화분 꾸미는 거 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한국에서도 글루건에 관심이 있어 보니까 제가 영상 중에서 글루건에 가장 뷰수가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재료 탐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도구 탐구는 앞에서 이제 올해는 이제 앞에 현재까지는 7개의 도구들이 이제 공개가 됐지만 아직 다루지 않은 도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다루려고 사놓고 쌓아놓은 것도 한가득이고 이번에 일본을 갔다 오면서도 일본의 그 천엔샵에서 도구가 너무 재밌는데 싸게 파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막 잔뜩 사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고 사실 이제 재료 탐구가 생각보다 내용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종이가 한 편? 그래 많으면 2편 했는데 종이만 벌써 3편이 나가버려가지고 박스 종이까지 3편이 나왔고 그리고 나무는 뭐 물론 이제 목공 하시는 분들 원목 이런 거 사실 이런 거는 나중에 뭐 다룰 수 있으면 다루겠지만 사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 만들기를 뭔가 시도를 해볼 사람들한테는 그런 나무를 소개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집에서 쉽게 구하고 또는 조금은 재밌게 내가 손쉽게 가공을 할 수 있는 나무들 해가지고 이제 생활 속 나무들을 해가지고 2가지를 했었는데 사실 이 생활 속 나무도 보니까 분명히 앞에서는 이제 보면 재료마다 자르는 도구가 따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박스 종이도 박스 종이 톱이 따로 나갔고 그리고 나무에서도 저 실톱이 따로 나갔는데 왜 이번에도 역시나 이거를 했게 된 이유가 올해도 세운상가에서 그 영메이커를 하면서 어떤 친구가 톱질을 하는데 톱질을 이게 톱이에요. 톱이 날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잘 재료를 잡고요. 이렇게 톱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중학생이. 그래서 내가 와, 자 일단 일어나. 톱질 앉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일어나. 일단 일어나. 그리고 재료는 톱질하는 바깥으로 내보내고 위아래로 힘을 줘서 당기는 거라고 정확하게 알려줬는데 사실 너무너무 답답한 상관들이 많아요. 실가 시간이나 아니면 기술 시간에 다 얘기는 된대요. 근데 글로 배우는 거죠. 글로 배우고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와서 해보니까 정말 이상한 자세로 와서 톱질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약간 이제 재밌고 웃어서 이렇게 웃음을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상황을 저는 이제 자꾸 맞닥뜨릴 때마다 너무너무 슬프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찍었던 재료에서도 제가 가장 이제 재밌게 찍었던 부분은 저 박스 종이입니다. 다음 쌤의 메이크업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메이커 탐구 생활 재료 탐구 3편 박스 종이 하드보드 박스 종이를 보기 전에 골판지를 먼저 자세히 볼까요? 골판지도 저 홍대에 가서 사온 건데요. 정말 종류 많아요. 색깔 많고요. 스티커 있는 거 있고요. 진짜 많아요. 쉽게 말리는 방향과 그렇지 않은 방향이 있습니다. 울퉁불퉁 골판지 볼은 열을 천천히 전달하기 때문에 뜨거운 커피에 컵 홀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자도 대부분 골판지입니다. 상자의 골판지는 외부 충격을 막기도 하고 내부의 내용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골판지의 고대 모양에 따라 A, B, D 이제 이중 골판이 있고, 네, 일중으로 하나만 있는 골판이 있죠. 정보는 필요하면 인터넷에 직접 찾아보세요. 골판지의 볼이 한겹일 때는 그래도 얇은 편이라 가위로 자를 수 있습니다. 피종이나 배추, 물 등 무거운 걸 담는 상자들은 골판지가 이중으로 있고 굉장히 두꺼운데요. 이런 골판지는 가위로 자를 수 없습니다. 칼을 이용해서 자르려면 이렇게 여러 번을 그어줘야 됩니다. 칼을 대신해서 안전하게 자를 수 있는 골판지 톱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커터칼처럼 날이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달리는 기분은 좋습니다. 쓱쓱 잘 달려요. 골판지의 결의 방향이 따라서 쉽게 또는 조금 어렵게 달리는 방향이 있습니다. 골판지 선다루미는 카드보드로 불리면서 여기는 미국 어스틴 메이크업 페어 갔을 때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인데요. 저렇게 그냥 쌓여져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무나 와서 가서 만들라고 하고요. 메이크업 페어에서 카드보드를 이용한 작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 메이크업 페어에서도 말이죠. 그 밖에 외국의 카드보드지를 이용한 재미난 메이킹 활동을 몇 개 소개하자면 박스워라고 하는 행사를 소개합니다. 종이로 만든 갑옷이나 비행기 형태를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다 큰 어른들이 저러고 놀아요. 다 부셔야 하기 때문에 승자가 다 부시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냥 들이박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바프라라고 하는 유튜버인데요. 박스 종이로만 엄청 큰 무엇을 만드는데요. 다양한 작품은 직접 찾아가서 구경하게 되더라고요. 유튜브에 영어로 카드보드 메이킹, 카드보드 머신이라고 치면 정말 다양한 자료가 나오는데 참고하면 좋겠죠?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료 탐구에서는 이제 제가 메이크업 페어를 벌써 참여한 지 4년, 5년이 되고 외국 메이크업 페어도 2016년서부터 나가고 있어서 찍어놓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를 소개할 때 그 재료를 소개하면서 제가 직접 찍어온 재미난 작품 영상들을 계속 넣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영상에 들어가는 콘텐츠도 좀 많아진 것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다양한 걸 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고 실제로 저 카드보드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정말 메이킹 활동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재료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카드보드를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시한다? 그 가치를 많이 평가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커다란 로고팔들을 만들기도 하고 별거 아니었죠. 그냥 애가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변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정말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재료의 가치를 조금 더 봤으면 해서 이런 영상들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에 제가 총 이제 인트로 0번까지 포함해서 15개의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구 탐구, 시장 탐구, 재료 탐구 3가지 파트로 해가지고 아마 시장 탐구는 다음에도 어떻게 다룰지 안 다룰지는 사실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탐구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 방산 시장에서 그리고 빨대 엄청 싸게 하는 곳 막 이런 거 저 알거든요.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좋아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컨텐츠가 너무 이제 또 약간은 방산시장이나 아니면은 그 세운상가는 조금 레벨이 좀 올라가잖아요. 일반인이 그냥 아이들이 가서 물건 사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공간이거든요. 사실 시장 탐구는 올해 더 안 다룰 공산이 좀 크고 도구랑 재료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많이 이제 후반기에 달아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특히 사실 제가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는 게 저 재료 탐구 중에 플라스틱이거든요. 사실 지금 플라스틱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회용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뭐 만드는 게 많기는 한데 문제는 플라스틱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한국은 좀 저는 그건 싫거든요. 왜?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치잖아요. 그러면은 플라스틱은 폴리머 계열로 석유에서 무엇을 추출하 이렇게 설명을 접근을 하세요. 근데 전 그거 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재료를 재료로 보고 이걸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볼까, 이게 어떻게 바뀔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고 싶지. 그거는 누군가 궁금하면 인터넷에서 그럼 플라스틱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찾아서 보면 되지. 그걸 제가 좀 재미없게 루즈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기 영메이커 여기 함께 하실 거죠? 네, 함께 해서 영상을 메이커 탐구 생활을 조금 더 여러 가지를 만들 생각이고 사실 이게 조회수가 엄청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는 게 그냥 이제 뭐 발명반이나 이렇게 만들기 반 학교에서 그냥 하나 틀어놓고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글루건 쓸 건데 자 일단 글루건 한번 보자 하고 3분 딱 보고 그 다음에 그날 활동할 때 쓴다고 이렇게 해서 한 번은 이렇게 몇 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조회수가 높은 게 상관이 없겠구나, 그냥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은 보고 있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유튜브를 하긴 하지만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튜브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아마 그것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유튜브가 이제 뭐 구독자가 많아야 되고 조회수가 많아야 뭐 광고비가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제 유튜브 수익을 공개한 영상도 있어요.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벌고 있고요. 그냥 그거는 재미삼아서 그냥 뭐 용돈도 안 되지만 커피 먹으라고 주나 보다 싶어서 그냥 보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재미로 뭔가 엔터테인먼트로 소비하는 영상을 올리지는 않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정보를 영상이라는 컨텐츠로 전달하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거를 좋아하거나 관심 있거나 알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중성이 좀 그런 엔터테인, 웃긴 영상에 비하면 대중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저는 한 명이 보더라도 한 명이 3분 보는 게 더 좋거든요. 30명이 들어서 2초, 3초 보고 나가는 것보다 그냥 한 명이 3분 보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실제로 제 영상들은 그 지속 시청 시간이 2분이 넘거든요. 꽤 꾸준하게 앞에는 다 보시고 가시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서 거기서 뿌듯함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영상 콘텐츠 중에서도 그 유튜버를 조금만 더 탐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강좌를 올리시는 채널들이 꽤 있잖아요. 뭐 보면은 뭐 포토샵 강좌 올리시는 채널들이 있고 뭐 이런 강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채널들은 구독자 수는 되게 많아요. 근데 조회수는 적어요. 어른들이 이거 나중에 시간 되면 혹시 봐야지 하고 구독만 눌러놓고요, 안 보세요. 네, 그래서 구독자 수하고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결국에는 구독자 수가 높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조회수가 높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번 클릭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속하고 보고 갔느냐가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딱 필요한 사람이 정말 그 사람에게 중요해서 이 사람이 끊거나 나가지 않고 영상 보고 나갔어. 그럼 저는 그게 뿌듯하고 아 내가 아는 걸 전달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유튜브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서 구독자 수에 그거 연연하실 필요도 없고 조회수에도 연연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엄청 유명하고 큰 뭐 대도서관 이런 분들은 그냥 다 높아요. 구독자도 엄청 높고 조회수도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엄청 오래 하기도 했고요. 거의 지금 7년, 8년 차 하고 있잖아요. 엄청 오래 하기도 했고 워낙 인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둘 다 높을 수 있지만, 대부분 유튜브를 본인이 뭔가 생각을 하시면 비슷한 걸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여러 사람들의 그 채널이나 그 조회수나 구독자 수나 아니면 올리는 영상의 텀 이런 거 다 한번 보세요. 어차피 공개가 다 돼 있잖아요. 그건 유튜브 채널 보시면서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게 유튜브 채널이 이 채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로 돈을 버는 거는 이미 레드오션이에요. 이미 가져갈 시장들은 다 큰 손들이 다 가져갔고요. 제가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실은 유튜버가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알려주고 싶고 교육도 해주고 싶어요. 근데 나도 그래도 돈은 좀 벌어야겠는데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모든 걸 쫄쫄 굶고 모든 걸 다 공짜로 해주기에는 사실 그래도 조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자칫 잘못해져 버리면 교육이 큰 돈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유튜버라고 하는 이상적인 이상적인 이 모델은 사실 아무나 와서,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아무나 접할 수 있지만 사실 수익적인 면에서는 그 사람한테,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제3자, 유튜버라고 하는 유튜버의 광고를 낸 제3자라는 회사에서 수익을 얻지만 그 교육이 필요한 아무에게나 아무 지역에게나 아무 시간대나 내 컨텐츠가 갈 수 있다는 게 사실 저는 그래서 유튜브가 그 매력이 교육의 입장에 있어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가 물론 수익적으로 그래서 막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구독자도 많아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제가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댓글로 막 목포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뭐 구미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 달면요. 저 정말 너무너무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가진 교육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을 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도구를 대하는 자세를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조금만 바꿨으면 좋겠어요. 도구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으면요. 위험하다고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사용 방법, 올바른 자세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진은 이번에 도쿄 메이크업 페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보면 아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얘는 초등학교도 안 간 것 같은데 둘 다 납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마 저런 거 못하게 할 거예요. 위험하다고 뭐하고 어떤 이유로 못하게 할 것 같은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구에 있어서는 올바른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우리가 하는 자세가 맞을 것 같고 단순하게 위험하다고 쓰지 말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두 번째는 만들기를 대하는 자세라고 했는데요. 아마 영상을 쭉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제 모든 영상은 이 멘트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엄청나게 고집을 했어요. 무조건 영상의 끝에는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사실 제 영상은요. 그러니까 메이커 분들이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뭐 외국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데 하나를 정해놓고 막 따라 만드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도 그 영상 나름의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상도 이미 많거든요. 그럼 내가 그걸 또 만들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되 그러면 이거를 알았으면 안 거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뭘 만들어 보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멘트로 무조건 끝나게 돼 무엇을 만들어 있습니다. 볼까요? 그래서 나름 영상을 처음에 콘티를 짜고 진짜 이 메이커 다은쌤의 탐구 생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면서 만든 영상이 없거든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기 마지막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할까? 끝은 어떻게 할까? 이걸 정말 고민 많이 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도 이런 멘트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래서 우리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도구 알았으니까 우리 재료 알았으니까 우리 만들어 보자 라는 멘트로 끝나는 게 저의 메이커 다은쌤의 탐구 생활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메이커 탐구 생활의 이모 전모 중에 이모 이모는 지금 이렇게 제가 왜 메이커 탐구 생활을 만들게 됐는지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무엇을 만들었는지 앞으로 뭘 할 건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을 자유롭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친구들도 상관없어요. 네, 질문해도 돼요. 질문해도 돼요.